네, 시장의 분위기가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수급도 그리고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는 종목들도 하루 만에 결이 달라졌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또 시장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이분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마켓 일타 강사 인맥모드 신광서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수입니다. 네, 오늘 이제 종목 리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5월 초에 소개를 해주셨던 현대건설. 네. 지금은 소폭 하락으로 전환이 됐지만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찍으면서 맞습니다. 네.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잘 버텨주는 느낌을 나타냈어요. 조금 아쉬운 게 5개 호가만 좀 올라갔었으면 5만 원을 한번 앞자리가 좀 바뀔 뻔했는데 증시가 지금 오늘 좀 전반적으로 약하죠. 네. 지금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잡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대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원전 관련된 부분들, 국내에 대한 원전 비중이 가장 어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더 높은 비중 점유율을 갖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현대건설이니까 건설 쪽만 좀 영위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제 에너지 플랜트 전반적인 사업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원자력뿐만 아니라 재생 에너지 플랜트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양 토끼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이런 뭔가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자, 일단 이 종목은 이제 뭐 가볍게 이제 어제 이제 신고가가 좀 나오면서 현대건설 48,000원 목표가를 터치했고요. 2차 목표 가격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원전도 원전이지만 또 재생에너지 플랜트도 같이 겸비해서 좀 진행하고 있는 또 건설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같이 보는 게 좋다라는 판단에서요. 하단에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죠. 2차 목표 가격을 52,500원. 근데 이제 제가 52,500원을 말씀드린 이유가 월봉을 잠깐 보게 되면요. 이전에 21년도에 매물대가 여기에 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데 뭐 네. 권리락도 있고 유상증도 있었지만은 여기에 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번 이 단기 추세가 한번 맞고 밀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뭐 조기 대에서 6월 3일까지는 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한 10일 정도 넘게 남은 상황인데 그때까지는 일단 52,000, 52,500원까지 끌고 가서 대선 이후에는 좀 약간 좀 그런 게 나올 것 같거든요. 세론 같은 작용이 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에너지 업종들이. 근데 그 전까지는 괜찮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조금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악성 매물대, 21년도 악성 매물대까지는 끌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현대건설 수익 축하드리면서 종목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5만 원 초반대까지는 충분히 가볼만 하다라고 네. 리뷰를 도와주셨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 얘기 나눠볼 텐데 하루 만에 돌변한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5월은 수급이 좀 괜찮아질 거다, 긍정적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전망을 제가 많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제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네. 어찌 보면은 사고 싶은 종목이 너무 많아졌다라고 했는데 제 입이 방정이네요. 이거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또 어제랑은 수급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지금 반대인데 이유가 그냥 뭐 굳이 이유는 본질이라고 하니까 좀 철학적인 질문 같은데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뭔가 팔고 싶은 뭔가 이유가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좀 생기지 않았나. 아마 장 끝나면은 이제 그 관련된 이유들이 좀 이제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는 조금 우리가 이제 이유를 저 스스로도 오늘 왜 이렇게 하루 만에 돌변했느냐. 굳이 따지면은 뭐 미국장에서의 좀 하락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너무 갑자기 튀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어제 뭐 20년물 입찰이 흥행에 좀 실패했던 부분 때문에 미국장이 갑작스럽게 또 두들겨 맞은 상태가 좀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코스피 차트를 한번 잠깐 보면서 증시를 좀 얘기할 텐데 제가 일단은 당분간은 좀 박스권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지금 아직은 몰라요. 지금 이제 보시면 박스권 지금 하단 부분이거든요. 딱 여기에요.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약간 또 여기서 좀 지지를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또 오늘 제 미국장이 좀 반등에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도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뜻이 다시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박스권의 하단을 그 지지 라인을 깨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기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거죠. 깨지면.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깨지면은 이게 이제 가격 조정으로 쭉 이어져서 2,500까지도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내일 정도까지는 미국장이 좀 오늘 좀 올바른 반등이 나오면서 네.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2,6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1%인데 여기 라인을 박스권 하단 라인을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당분간 6월 3일까지는 계속 왔다 갔다 흐름. 계속 왔다 갔다 지그재그 패턴으로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박스권일 때는
대형주들은 조금 멈추고 종목 장세로 가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니까요. 무조건적으로 지금 이제 그어드린 라인이죠. 이 라인이 깨지는지 여부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자. 어쨌든 저는 일단 안 깨진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종목 장세에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또 테마 쪽으로 좀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뒤 그 얘기들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제 마켓 1타 강사와 종목 얘기를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준비하신 자료와 강의 내용부터 하나하나씩 볼게요. 네. 뭐 어제는 이제 사고 싶은 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사고 싶은 게 네. 사실 이쪽밖에 없다고 봐요. 한번 일정 한번 보시면요. 내일 뭐 미국 일정도 있고 있는데 제가 가장 이제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2차 대선 토론. 저는 이게 이제 대선 정책주에 뭔가 피날레를 장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음에 이제 3차 대선 토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되면은요. 거의 외교 안보 뭐 이쪽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 외교 안보 이쪽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이제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대두화될 게 없다. 뭔가 이제 테마성으로 재료가 대두화될 게 없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쪽을 이제 마지막 뭔가 피날레 조기 대선 정책주의 피날레로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장이 박스권으로 견제한다면 이쪽으로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의료 시스템 관련주를 좀 편입을 했고요. 뭐 오늘 증시가 밀리니까 뭐 2%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을 볼 게 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다음은 기후 위기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오늘 이쪽 자료를 준비했는데 좀 자세하게 후보별로 한번 어떠한 최근 발언들이 나왔고 어떠한 부분에서 쟁점을 또 토론할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색깔별로 나눴습니다. 이제 세 분을 좀 볼게요. 일단 지지율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 위주로 좀 보게 된다면요. 좌측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뭐 아시다시피 화력발전소, 석탄 뭐 이런 거 폐쇄 조치 이런 게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 김문수 후보죠. 원자력 중심 전력 체계 구축 지향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뭐 단일화 할까 말까 뭐 모르겠지만 뭐 이준석 후보 관련된 부분인데 RE100 대응 시급성 강조. 이게 뭐냐면 리뉴얼 일렉트리시티라고 해서 이전에 비영리 장체인 RE100이라는 이제 정책을 이제 내두되면서 이게 쉽게 얘기해 뭐냐면 국가별로 저탄소 관련된 부분들 뭔가 이제 시도를 하자 이런 의미의 이제 정책인데 이준석 후보는 이제 이 관련된 부분들이요 원자력을 제외하고 신재생 에너지 위주로 된 정책에 대한 대응을 좀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 이게 얘기 나오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나오죠. 신재생 발전의 외국 의존도 문제. 대부분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점유율을 거의 한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요게 좀 문제가 좀 있다. 요걸 좀 해결해야 된다. 이런 뭔가 이제 돈과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각 후보는 약간씩 좀 다른 뭔가 정책에 대한 반영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지금 뭐 지지율이 각 여론조사 기관마다 약간의 좀 오차 범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지금 좌측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더 탄탄한 구조를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좀 최근에 뭐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온 것도 보니까 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해도 이재명 후보보다는 좀 안 되는 지지율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당분간 이 지지율이 뭔가 역전되거나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다음 주 초반까지는 대선 토론 이후에 초반까지는 이재명 후보의 이 기조를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기 때문에요. 오늘의 결론과 종목은 이렇게 도출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인가? 탄소 중립 에너지 관련된 얘기를 분명히 집중적으로 하겠죠. 땡땡 하겠다.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걸로 쟁점과 화두를 던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각 후보별로 좀 더 디테일한 정책들이 좀 나오고 서로 간에 조금 이제 쉽게 얘기해서 토론을 하면서 좀 집요하게 파고들겠죠.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일 2차 대선 토론 관련주를 주목해보자. 오늘까지만 주목해보자 하고 하겠습니다. 내일은 다른 내용 준비할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만 주목할 거 맞아요? 네. 다음 주에도 또 결이 같은 얘기 하실 것 같은데 다음 아니에요? 주 정도 만약에 이 네. 관련된 부분을 좀 튀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이렇게 셀을 하자. 약간 이런 찰실현의 그렇죠. 구간이다. 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점점. 그래서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2차 대선 토론이 이제는 거의 피크다. 이걸로 이제 한번 던져놓은 피크고 3차는 그 이후의 대선 토론은
외교 안보 관련된 부분밖에 없거든요. 국방.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별다른 재료는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이 이쪽에 뭔가 메인으로서 부각되면서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3, 4일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키워드는 결국 친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1타 종목 무엇일까요? 네, 오늘 종목은요. 제가 현재가를 좀 봐야 되는데 현재가가 8,960원이네요. 8,960원에 실시간으로 좀 편입을 하고요. 종목명은요. 탄소 포집 기술 보유하는 기업입니다.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미 지난 4월 22일에 이재명 후보가 친환경 공약을 언급하면서 맞아요. 그날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4월 23일 날이 고점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떴다가 쭉 밀렸다라고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동일해요. 뭐 AI 관련된 섹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한 2, 3일 정도 갔다가 쭉 한 밀렸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이 또 월등하게 많은 상황인데도 이 종목은 탄탄하게 플러스 1% 내외의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좀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겠죠. 그 증시가 조금 바로 돌아서는 패턴들이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보고 있고요. 대선 후보, 유력 대선 후보죠. 이재명 대선 후보가 탄소 중립 기후위기 대응위원회를 출범을 할 예정이라고 공약에도 밝힌 만큼 이와 관련해 직접적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은요. 어제 이제 LNG 수출허가 제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LNG 관련주들이 좀 이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가적인 조항에 탄소 포집 관련된 부분들도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런 그린케미칼 같은 회사가 어느 정도 이제 LNG 설이라든지 이쪽에다가 또 탄소 포집 관련된 핵심 또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수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많이 지금 떨어진 종목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플러스를 좀 유지하고 있는 게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목표 가격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4월 23일 정도의 고가 연역이죠. 이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제 발언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500원까지 단기적으로 보고요. 손절 가격은 8,150원 선으로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릴 테니까요. 자, 최근에 이제 대선 토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다음 주 제가 초반까지가 뭔가 이제 피크를 찍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100% 이 종목이 갑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제가 손절가를 굉장히 지금 마이너스 5, 6% 정도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음 주 초반에 이게 셀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올라가다가. 그래서 올라가 말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매물대 좀 비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요. 그린케미칼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빨간불이라는 거는 그만큼 에너지가 강하다는 걸 네. 의미한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타 종목 저희가 만나봤고요. 오후 4시에 무료 방송 하실 텐데 네. 오늘은 어떤 얘기 들려주실지 힌트 조금만 주시죠. 네, 증시 얘기는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더 네. 세부적인 사항들 너튜브에 신광석 검색하시면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어쨌든 원정과 신재생 에너지 둘 중에 하나도 결국은 6월 3일 오기 전에는 피크를 찍을 것이다. 다음 주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그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종목들, 대장 종목들 한번 분석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관련된 부분도 궁금하시면 오후 4시 너튜브에 신광석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얘기와 종목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엠뱅골드 신광석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